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가죽 수첩 아래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흰 봉투, 반듯하게 접힌 편지지, 그리고 첫 줄에 적힌 4글자. 사랑하는 연희에게. 박숙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62의 손이 30살 소녀의 손처럼 바들바들 떨렸어요. 내 이름은 숙자인데. 내 이름은 숙자인데.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가을 햇살이 고왔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도리어 잔인했어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닿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끝에서 진짜 시작됩니다. 남편을 처음 잃었을 때 숙자는 50살이었습니다. 29에 시집가서 아이 둘 낳고 밥 짓고 빨래하고 시어른 병수발하며 어느새 60이 다 된 여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숙자는 이상하게도 크게 슬프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다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그 이와의 30년은 사랑보다는 의무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비어버린 자리도 처음부터 비어있던 자리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숙자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혼자. 이상한 일은 그 고요함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밥을 짓지 않아도 되는 아침. 혼자 먹는 된장찌개. 아무 소리 없이 켜두는 텔레비전. 숙자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꽃집을 열었어요. 원래 꽃을 좋아했는데 평생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작은 화분 하나 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가게 이름은 그냥 숙자꽃집이라고 했습니다. 거창할 것 없이. 동네 할머니들이 들러서 국화 한 다발 사가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잡고 화분 고르고 그렇게 조용하고 작은 나날들이 쌓였어요. 심심하지 않았냐고요?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외롭다는 걸 잊고 살 수는 있었어요. 꽃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숙자는 마음 깊은 곳에 빗장을 꼭꼭 걸어두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지 않겠다고.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 빗장이 열리는 데는 단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를 처음 본 건 봄이었어요. 숙자꽃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남자. 키가 훤칠하고 머리칼이 반쯤 하얗게 센 60줄은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뭔가를 고르는 건지 그냥 구경하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화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숙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그 남자가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살짝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이거. 죽인 게 벌써 3번째예요. 화초를. 숙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걸 죽이셨는데요? 처음엔 선인장이요. 선인장도 죽일 수 있다고 하던가요? 그날 숙자는 그 남자에게 관리가 가장 쉬운 화초를 골라주었어요. 스파티필럼 한 화분.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물을 잊어도 웬만하면 살아남는 것으로. 남자는 감사하다고 2번 인사하고 갔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왔어요. 살아있어요. 숙자가 눈을 들자 그 남자가 씩 웃고 있었습니다. 식물이요. 사흘 동안 살았어요. 숙자는 또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정훈이었어요. 65.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주 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2, 3일에 1번. 나중엔 마치 습관처럼 오후가 되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꼭 뭔가를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읽은 소설 이야기, 오래된 영화 이야기, 어릴 적 고향 마을 이야기. 숙자는 그런 대화가 처음이었어요. 전 남편과는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이는 뉴스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훈 씨는 달랐어요. 숙자가 말을 하면 정말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거 재밌네요 라고 숙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군요 라고. 사람에게 이렇게 귀 기울여지는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숙자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훈 씨가 처음 꽃을 가져온 건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노란 프리지어 10송이. 숙자가 꽃집을 하는 사람인데 꽃을 받는다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그래도 숙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평생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장갑이나 수건을 받은 여자였으니까요. 실용적인 게 낫다고 그이는 늘 말했어요. 그런데 노란 프리지어 10송이. 왜 프리지어예요? 숙자가 물었어요. 꽃말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꽃집 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말에 숙자는 오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게 근처 국밥집에서, 다음엔 조금 더 멀리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정훈 씨가 숙자의 손을 처음 잡은 건 한강 산책길에서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숙자는 그 감각을 지금도 기억해요. 크고 따뜻했어요. 손이 조금 거칠었지만 그래서 더 안심이 됐어요. 10년 넘게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을 누군가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잡아주었습니다. 숙자는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강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이런 건 줄 예순이 돼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정훈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훈 씨가 한참 숙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숙자 씨는 예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숙자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62이 무슨 예쁨이에요. 지금 예쁘다고요. 진짜로. 숙자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거든요. 예쁘다. 그 두 글자가 62의 심장에 내려앉았습니다. 둥지를 트는 새처럼 폴썩.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이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저 사람이 뭘 보고 엄마에게 오겠냐고. 숙자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단호했어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어. 이번만큼은 내가 결정할게. 아이들은 서운해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두 사람만의 작은 예식. 정훈 씨가 숙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생은 당신만을 위해 살겠소. 숙자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레서요. 62에 다시 심장이 뛰었어요. 신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라고 숙자는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 첫 해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정훈 씨는 걸으면서 시를 읽어줬어요. 옛날 시인들의 시를 외우고 있던 시들을 숙자 옆에서 나지막이 읊었습니다. 숙자는 그런 시간이 좋았어요. 밥상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훈 씨는 숙자가 끓인 찌개를 먹으면서 맛있네,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한 줄 예순이 되도록 몰랐습니다. 잠드는 것도 좋았어요. 나란히 누워서 불을 끄고 정훈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 혼자 자던 10년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그 숨소리 하나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무너진 건 비 오던 밤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고르게 들리고 정훈 씨가 먼저 잠든 뒤
숙자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이 사람과 있으니 참 좋다고. 그때였어요. 정훈 씨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말을 했습니다. 잠꼬대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낮에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애절하고 간절한 숙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숙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연희.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숙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정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이의 얼굴을. 연희.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목소리로 불러선 안 되는 이름이에요. 숙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훈 씨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을 되뇌면서 아침이 되어 정훈 씨가 눈을 떴을 때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어요. 정훈 씨는 잘 잤냐고 물었고 숙자는 잘 잤다고 답했습니다. 밥이 목에 걸렸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기만 했습니다. 의심은 곰팡이 같은 거예요. 한번 피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데까지 번집니다. 그날 이후로 숙자는 사소한 것들이 눈에 밟혔어요. 정훈 씨가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을 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자다가 몸을 뒤척일 때, 모두 예전에도 있던 일들이었을 텐데 이제는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훈 씨가 산책을 나갔어요. 숙자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남의 서랍은 함부로 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이 닿았을 때 숙자는 잠깐 멈췄어요. 열면 안 돼. 열면 안 된다. 그래도 손이 당겼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 편지 한 통.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하얀 봉투. 정훈 씨의 반듯한 글씨로 적힌 이름. 사랑하는 연희에게. 숙자의 눈이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도 눈이 움직였어요. 편지 속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숙자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절절하고 뜨거운 그리움이.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제 조만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가겠다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숙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를 향했던 그 눈빛들이 떠올랐어요. 예쁘다고 했던 말. 남은 생은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말.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감촉. 그것들이 전부 다른 여자를 향한 마음의 뒷면이었단 말입니까? 숙자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햇살이 고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정훈 씨가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숙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훈 씨가 식탁 앞에 서서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일어섰어요. 그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었을 뿐. 이걸 바꾸려. 그 건조한 목소리. 숙자는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당황이라도 했으면. 미안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었으면. 그런데 정훈 씨는 그냥 앉았습니다. 의자를 빼고 식탁 앞에. 마치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숙자가 물었어요. 연희가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정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야. 잊으려 했지만 이 나이가 되니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돌아가야 할 고향 같은 사람이지. 고향. 숙자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가 숙자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그것만은 진심이었다. 그런데 더 진심인 사람이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숙자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처음이 아니었다. 진심이었지만 마지막이 아니었다. 진심이었지만 전부가 아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한 장 한 장 재가 되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훈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며칠 자리를 비우겠소. 그게 끝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숙자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연희에게. 숙자는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겼어요. 꼬깃꼬깃 구긴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숙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래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숙자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울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꼭 참아야 한다고, 어른은 함부로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름이 아니었어요. 분함도 아니었어요. 아까웠습니다. 예순둘에 피운 그 작은 설렘이, 처음으로 꽃을 봤던 날이, 처음으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감촉이,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어봤던 그 순간이, 그것들이 전부 가짜였다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숙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오래오래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 보니 이상하게도 화가 났어요. 정훈 씨에게요?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요. 왜 이 나이에 또 기대를 했을까? 왜 또 믿어버렸을까? 왜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을까? 그 자책이 한동안 숙자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지날 무렵 숙자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말이 들렸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꽃을 받고 기뻐하는 게 왜 잘못이야? 손을 잡아줄 때 좋았던 게 왜 잘못이야? 예쁘다는 말에 얼굴 붉혔던 게 왜 잘못이야? 잘못한 건 숙자가 아니었어요. 숙자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순이 되어서도 마음이 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숙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훈 씨가 연희라는 여자를 평생 놓지 못한 것.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숙자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야 했어요. 나는 완전할 수 없다고. 나에게는 이미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숙자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억울했습니다. 가짜였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솔직하지 않았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숙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에.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정훈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가 왔고 숙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돌아와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꽃집은 여전히 엽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화분들에 물을 주고 동네 할머니들을 맞이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숙자가 꽃 한 다발을 가게 안에 꼭 꽂아둔다는 것. 프리지어는 아니에요. 국화를 꽂습니다.
강인하고 오래가는 꽃이거든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힘들지 않냐고. 다시 혼자가 됐는데 괜찮냐고. 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 설렘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정훈 씨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았던 거지, 숙자가 느낀 그 두근거림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꽃을 받고 기뻐했던 그 순간이 진짜였어요. 처음으로 손 잡혀서 좋았던 그 감각이 진짜였어요. 예쁘다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던 그 찰나가 진짜였어요. 그것들은 정훈 씨가 가져갈 수 없어요. 이미 숙자의 것이 됐으니까요. 62에 처음으로 설레었다는 것. 62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 62에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결혼하고 내 선택으로 끝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두 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숙자는 꽃집 문을 열었어요.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국화 향기가 번졌어요. 숙자는 그 향기 속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거든요. 서리가 내려도 꿋꿋이 피어있는 꽃이. 숙자는 아직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훈 씨가 숙자에게 한 그 말.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그 말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가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정훈 씨는 나쁜 사람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으실 때는 정훈 씨가 처음 꽃집에 들어서던 그 장면을 다시 봐주세요. 그때 이미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는지 두 번째 들을 때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